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착각.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63세의 김정호 씨는 정년 퇴직 당시 꽤나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기업에서 일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착실히 쌓여 있었죠. 남들보단 괜찮겠지라는 마음,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잖아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생각보다 부족했고 의료비, 부모님 부양, 자녀 지원 같은 예상 밖의 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파이어족을 꿈꾸던 자신이 다시 새벽에 경비복을 입고 서게 될 줄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 글은 그런 김정호 씨의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은퇴 후 연금만 믿었다가 좌절을 겪은 이들의 사례를 통해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퇴 이후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문 연금은 기본 안전망일 뿐 노후 생활비 전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안정감에 안주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있으니까 퇴직연금은 있으니 좀 버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현실적인 노후 지출을 계산해보면 깜짝 놀랄 만큼 어긋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1인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170만 200만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70만 원 수준. 여기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도 은퇴 후 30년을 커버하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김정호 씨처럼 어느 정도 연금을 준비했음에도 결국은 생계형 노동으로 돌아서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은퇴 후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까요? 사례 1 연금만 믿고 은퇴한 63세 김정호 씨 경비원이 된 파이어족. 김정호 씨는 58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월 180만 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할 거라 계산했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녀 결혼자금으로 예상보다 많은 지출. 본인의 건강 이상으로 매년 수백만 원의 병원비.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 결국 61세부터는 적금도 깨고 투자했던 펀드도 손절해야 했습니다. 파이어족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경비원으로 다시 새벽 출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서 파이어족 관련 콘텐츠를 접하고 소규모 블로그를 운영하며 디지털 노마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은퇴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믿어요. 사례 2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66세 여성, 윤정숙 씨. 윤정숙 씨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 20여만 원의 공무원 연금 외엔 별다른 준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육아 지원, 각종 보험료, 집 유지비 등으로 한 달 지출은 평균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아껴가며 살았지만 점점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65세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땐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연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죠. 최근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재택타자, 알바를 병행하며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3 퇴직 후 5년 만에 퇴직금 소진, 중고거래 앱으로 수익 만드는 62세 이성훈 씨. 이성훈 씨는 대기업에서 은퇴하고 퇴직금 3억 원과 개인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프, 여행, 취미 활동에 투자하며 여유 있는 노후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예금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 후의 삶은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중고거래 앱을 알게 되었고 집에 있던 골동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직접 물건을 수급해 되파는 리셀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월 7만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돈 버는 방식만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결론 파이어족은 30대만의 꿈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을. 젊은 세대, 특히 3040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처럼 은퇴 후 다시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시니어들도 충분히 파이어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건 미리 준비입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 추가 수익 루트 확보는 필수.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 블로그, 중고거래, 재택 알바 등. 소비 습관 조정과 노후 현금 흐름 관리 연습.
마무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퇴 후 진짜 자산.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다시 삶을 설계해 보려는 사람들의 용기이자 각성이죠.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아니 이미 은퇴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경제적 루틴을 하나쯤은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김정호 씨의 말처럼 파이어족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은퇴가 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하면 돈 걱정 없어야지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정년퇴직을 했는데 왜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가 될까요? 요즘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한때는 연금만 잘 받아도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그 연금으로는 턱도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 은퇴 후에 진짜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것, 그리고 60대 이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지금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드시나요? 대부분은 대략 2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답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7,08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괜찮겠죠? 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집니다. 자녀의 도움 요청,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모님 요양비, 자동차, 가전고장 같은 갑작스러운 소비, 물가 상승. 이런 지출 폭탄은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충격이 큽니다. 연금은 그저 기본 생활을 위한 바닥자산일 뿐, 그 위에 현금이 도는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놔야 합니다. 2. 60 넘어서 뭘 해요? 라는 말, 이젠 틀렸습니다. 은퇴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주로 돈을 벌겠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60세도 충분히 활동 가능한 경제적 청년기입니다. 과거처럼 정년 완전한 은퇴가 아닌 시대죠. 특히 IT 기술, 재택근무, 디지털 소득이 일상화되면서 노후에도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사례로 소개한 김정호 씨는 경비 일을 하며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방문자 1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광고 수익이 조금씩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경험, 은퇴 일기, 가성비 생활 노하우 같은 걸 올리면서 독자와 소통하는 재미도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손주 키우면서 사진 정리해둔 걸 포토북으로 만들어 파시더라고요. 아무리 작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 그게 중요합니다. 3.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후 수익 루트 3가지.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상담하며 가장 추천드리는 실속 있는 3가지 루트를 알려드릴게요. 1초간단 온라인 소득 블로그 중고마켓 유튜브. 초기 자본 거의 없음. 경험 공유만으로 콘텐츠 제작 가능. 중고거래로도 월 2,050만 원 수익 가능. 나이 들어서 SNS는 무리예요 하시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일기 쓰듯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수익이 없더라도 6개월만 해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지역 기반소득 틈새 알바 재능기 부형 활동. 도서관 안내, 문화센터 강사, 마을 지킴이 활동 등. 시간은 적게, 보람은 크게. 월 3,080만 원 수준. 최근에는 마을 배움터나 노인 일자리 사업도 다양해졌어요. 심지어 자전거 수리나 스마트폰 기초 교육도 알바로 연결됩니다. 3자산 기반 소득 소형 부동산 배당주 투자. 초기 자본 필요하지만 장기적 안정성 있음. 리츠, ETF 활용해 소액으로도 시작 가능. 월 1,030만 원부터 시작 가능. 이제 와서 투자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께는 국채형 ETF나 고배당 우량주 추천드립니다. 리스크도 낮고 매달 정기적인 소득도 생기니 아주 든든하죠. 4.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구조를 다시 짜세요. 이제는 은퇴 후에 이만큼 줄여 살겠다라는 방식보다는 이 정도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즉,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하셔야 해요. 고정비를 줄이고, 변동 수익을 만들고,
현금 흐름을 매달 확인하는 습관. 이게 바로 은퇴 후 이막 경제생활의 핵심입니다. 요즘은 무료 가계부 앱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가계 흐름 파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조언: 은퇴는 편안한 나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자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길어지면 삶의 에너지가 사라져요. 반대로 내가 뭔가 하고 있고 작은 돈이라도 벌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삶이 다시 활기차집니다. 경제적인 자립뿐 아니라 자존감과 정체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60대이신가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앞으로 2530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소비만 하며 살 순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수익 루트를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그게 은퇴 후 진짜 자유를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은 작아도 자부심은 크다. 이게 은퇴 후 삶의 핵심 메시지 아닐까요?